안녕하세요. 작은별 라디오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매번 당하기만 하는 동서를 위해 형님이 나섰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 12년차 40살이고요.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순진한 28살에 시꺼먼 남편 믿고 결혼해서 초반엔 아무것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당하며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대로 살다간 내 명에 못 살겠구나 싶어서 시댁의 기준을 바꿔나갔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투쟁의 시간을 보내며 시댁 문화를 많이 바꿔놨어요. 그러다 저에게 동서가 생겼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네요. 일단 저희 남편에게는 형제가 3명 있습니다. 남편의 장남이고 그 아래 여동생과 남동생이 하나씩 있어요. 지금 제 남편은 42살, 시누이는 39살, 서방님은 37살입니다. 모두 다 결혼해서 잘 지냅니다. 시누이는 결혼해서 제주도에서 삽니다. 그래서 거의 전화로 연락이 오는데요. 적당히 잘 막아가면서 살아요.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크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적당히 맞장구 쳐주다가 부동산 이야기 던져주면 1시간 넘게 땅 이야기만 하니까요. 부동산 때문에 굳이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고생하며 삽니다. 초반에는 저런 신우랑도 엄청나게 기싸움을 했었고요. 지금은 서로 어느 정도 성격 파악을 해서 그럭저럭 잘 살아요. 그리고 막내 서방님은 전 솔직히 결혼 못할 줄 알았습니다. 평생에 여자를 사귄다고 말한 적도 소개를 받겠다고 말한 적도 없었거든요. 지금 직업은 자동차 수리를 하고 있어요. 돈을 꽤 많이 법니다. 대화도 잘하지 않고 퇴근하면 곧장 방에 틀어박혀서 조리품 같은 거 만들고 늘 집에서만 박혀 있어요. 근데 남편에게 이야기 들어보니 자동차 수리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하네요. 서방님에게 수리받으려고 멀리서도 오고 어떤 사람은 자기랑 따로 가게를 차리자고 제안도 했다네요. 근데 기계랑 시간을 많이 보내서 그런지 성격도 좀 로봇 같아요. 사교성도 없고 엄청 무뚝뚝합니다. 그런 서방님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겠다면서 웬 아가씨를 집에 데려왔더라고요. 그날 너무 놀라서 제주도에 있는 신우까지 비행기 끊어서 날아왔고요. 그렇게 처음 만난 동서는 정말 100점짜리였습니다. 동서 나이는 33살, 직업은 공인중개사였습니다. 동서의 아버님도 공인중개사 하셔서 지금은 같이 일 도와가면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도 사근사근하고 웃기도 잘 웃고 딱 봐도 이쁜 며느리감 같았네요. 동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그때 서방님이 차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 반했다네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긴 하지만 동서가 좀 독특하게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서가 쫓아다녔다고 해요. 동서는 지금도 자기가 서방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며 이야기하더군요. 그런 모습도 참 이뻐 보였습니다. 제 눈에 이뻐 보일 정도면 저희 시부모님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나요? 심지어 아버님은 울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서방님이 평생 결혼도 못하고 쇳덩이를 끌어안고 살팔자라고 엄청 걱정하셨거든요. 근데 저렇게 부침성 좋은 며느리가 생기셨으니 집안 전체가 감동의 도가니였어요. 물론 저도 좋았고요. 동서가 생기면 든든한 아군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땀과 투쟁으로 낮춘 시댁 기준을 더 확고히 지켜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동서는 제 예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28살에 시집와서 5년 넘게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었습니다. 분가도 결국에는 저희 친정집에서 집값을 절반 이상 도와주셔서 이사할 수 있었네요. 시어머님과 제가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생각하는 기본이 매우 달랐습니다. 시어머님은 항상 저에게 기본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기본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셨네요. 초반에는 제가 시어머님의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하십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다 먹지도 못할 양을 만드세요. 그리고는 주변 이웃에게 나눠주십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고맙고 감사하겠지만 그걸 만드는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게 사실이었고요.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다 시키셨어요. 그리고 저희 시댁은 생일상에 엄청 민감합니다. 살아있을 때 잘하자는 주의라 진짜 생일상이 거의 잔치집 분위기로 준비하세요. 그래도 시부모님 생신은 군말 없이 몸 바쳐서 잘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 어머님 기준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시거든요. 음식 종류도 그렇고 해야 하는 횟수도 늘어납니다.
제가 폭발하게 된 것도 그거예요. 제가 신우 생일상을 차리다가 뛰쳐나갔거든요. 잡채 섞다가 비닐장갑 낀 상태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분가했고요. 저희 어머님은 유난히 잡채에 집착하십니다. 신우도 잡채를 좋아한다고 했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그 잡채를 섞는 거가 너무 힘들었어요. 시어머님이 약간 결정장애가 있으신데 늘 다라 때문에 난리예요. 시댁에는 다라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색깔도 다양합니다. 사이즈별로 다 다른데 잡채를 섞으시다가 말고 다라를 옮겨 담으십니다. 그럼 그 다라를 제가 바로 닦아야 하고, 그렇게 많게는 5번도 넘게 바꾸셨어요. 그러다가 저보고 하라며 던져놓고 가버리십니다. 나보다 1살 어린 신우 생일상을 차려주려고 뜨거운 잡채를 힘들게 버무리는 상황이 기가 막혔고, 이 난리를 치는 모습이 우스워서 다 던져버렸거든요. 그때 거의 이혼 직전까지 싸웠고요. 그냥 이혼하려고 다 내려놓은 상황이었네요. 음식하는 게 뭐 힘드냐고 하겠지만 음식을 준비하며 시어머님이 하는 잔소리들이 상처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게 모였다가 터진 거죠. 그래서 그날 신우까지 저희 친정집에 와서 저에게 사과하고, 남편은 무릎 꿇고 있었고 저는 절대로 시댁에 안 들어간다고 하고, 그러다가 친정 부모님이 돈을 해준다고 나가 살라고 하셔서 분가한 거예요. 분가 이후로 그런 시어머니의 기준을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했습니다. 그래야 저도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 같았고요. 그렇게 한 5년 정도 지나니 예전보다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동서가 들어온 겁니다. 이쁨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더군요. 음식부터 가끔은 시댁 청소를 와서 하는 거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저럴 거면 그냥 합가해서 모시고 살아도 될 정도였네요. 예전에 제가 못한다고 했던 것들, 그 기준들이 동서로 인해서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제가 뭐라 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걸 보는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짜증도 좀 났고요. 게다가 동서가 저렇게 일을 잘하니 시어머님은 다시 예전처럼 하시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작은 김장이었고요. 저에게 뭘 시키시거나 할 때 항상 동서 이야기를 앞에 붙이면서 말씀하셨어요. 작은 애도 온다는데 너도 올 거니?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럴 때마다 점점 더 나쁜 며느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시부모님 생신상 준비도 동서가 거의 다 했고요. 솔직히 그런 동서 옆에 있으니 눈치가 보이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밤에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인터넷에다가 동서 이야기를 쓴 적이 있어요. 주변에 말을 못해서 대나무 숲에다가 외친다는 심정으로 글을 올렸는데 진짜 대차게 욕먹었습니다. 그날 베스트 글이 되더군요. 그래서 그냥 동서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자. 각자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다른 거니까 상관 말자고, 나는 지난 5년간 할 만큼 다 했으니 내 기준에서 할 도리만 하자고 마음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저는 제 갈 길 가고 동서는 동서 나름의 길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제 눈치도 보던 동서는 어느 순간부터는 저와 말도 잘 안 하더군요. 그냥 그러라고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댁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줄었고요. 이러다가 봐서 아예 가지 않는 것도 방법이겠다고 생각했네요. 해가 바뀌고 다시 시아버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또 엄청나게 준비를 할 것 같았네요. 참고로 저는 그때 그렇게 이혼 직전까지 싸우고 나서 생신은 무조건 나가서 먹는 거로 바꿨거든요. 근데 동서가 집에 오고 나서 다시 예전처럼 집에서 먹는 거로 바뀐 거고요. 이번에도 시댁에서 한다네요. 근데 하루 전날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내일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내일 고관절 수술을 하셔서 병원에 좀 갔다가 늦게 도착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계속 죄송하다고, 근데 갑자기 내일 늦으면 어른들이 싫어하실까봐 겁난다면서 좀 일찍 오셔서 도와달라며 한참을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짜증이 확 났었는데, 한편으로는 자기 아버지가 수술 들어가시는데 생신상 차리는 모습이 딱해 보이기도 했네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하고 다음날 저도 좀 일찍 시댁으로 갔습니다. 전 당연히 동서가 못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미 와 있더군요. 순간 이게 뭔가 나를 매기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에게 어쩐 일이냐고 물어보니 어제 저랑 통화하고 시어머니께 이야기했는데 엄청 혼이 났다네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온 거라더군요. 주방에 보니 시어머님은 또 다라를 종류별로 다 펼쳐놓으시고는 잡채를 만드실 준비를 하시더군요. 과거로 온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도 음식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재료 다듬고 그랬네요. 동서는 중간중간에 나가서 전화를 받고 오고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고 넋이 빠져서 있더군요. 시어머님은 그런 동서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셨고요. 정말 예전하고 달라지신 게 하나도 없으셨어요. 저에게는 뭐라고 안 하셨어요. 이미 저는 눈밖이 나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하는 것까지 동서에게 잔소리하시고 중간에서 동서는 이래저래 더 혼이 나고 있었고요. 예전 제 모습도 생각이 나고 진짜 갈등 많이 했습니다. 저번에 인터넷에서는 신경 쓰지 말고 살라고 욕을 먹었었는데 그놈의 오지랖이 또 스멀스멀 나오더군요. 그래서 나쁜 며느리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동서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고관절 수술 때문에 걱정돼서 저러는 것 같은데 그냥 보내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은 역시나 생신상 차리는 게 우선이셨어요. 이번에도 음식을 많이 해야 하는데 갑자기 지금 일손입이면 어떻게 감당하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보내자고 하니 시어머님이 결국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럼 네가 혼자서 다 할 거냐? 왜? 또 이혼한다고 하게? 하시며 저에게 쏴붙이셨습니다. 이렇게 또 마음의 상처가 늘어나더군요. 근데 옆에 있던 동서가 그 소리에 놀라서 바닥에 있던 대야를 엎었어요. 빈 대야였지만 그 대야가 뒤집히고 다시 또 그걸 반대편 발로 밟는 바람에 바닥이 깨졌습니다. 하늘색 대야였거든요. 문제는 저희 시어머님이 대야를 참 좋아하십니다. 색깔별로 갖고 계셨으니까요. 바닥에 구멍이 크게 뚫린 하늘색 대야를 보시고는 동서에게 조심성이 없다고 하시며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동서는 결국 울기 시작했고요. 이번에도 느낀 거지만 늘 음식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았네요. 동서는 오는 와중에도 설거지를 붙잡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 제가 속이 터져서 동서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동서는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동서에게 앞치마 풀라고 했습니다. 전 곧바로 거실로 나가서 시아버님에게 동서 이야기를 했어요. 고관절 수술 들어가셔서 동서가 가야 한다고 지금 보내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시아버님은 어서 가보라고 하셨고 저는 바로 서방님에게 갔습니다. 서방님에게 지금 빨리 동서 태우다가 병원으로 가라고 그리고 웬만하면 병원에서 함께 있어주라고 했습니다. 로봇 같은 서방님은 또 우물쭈물하길래 책상 위에 있는 차키를 집어다가 서방님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평생 쇳덩이만 끼고 살고 싶지 않으면 오늘 하루는 무조건 동서에게 맞춰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서방님은 거실로 바로 가더니 동서를 데리고 나가더군요. 그렇게 주방에는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님은 깨진 대야를 정리하시다가 저를 째려보셨어요. 저는 묵묵히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준비 초반이라 재료만 다듬고 딱히 뭘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짜잘한 일들도 많았고요. 시어머님은 저에게 네가 작은 애를 보냈으니 네가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나가서 드시죠. 그러자 시어머님은 또 화를 내시며 동서를 다시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제가 생일상 차리다 이혼한다고 나갔을 때는 진심으로 이혼할 생각이었는데 어린 두 아이를 봐서 참고 넘긴 거라고 아이들만 아니었으면 그때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동서는 지금 아이도 없고 게다가 돈도 잘 버는데 예전 저와는 상황이 아주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저와 동서는 다르다고 동서는 더 착하고 말도 더 잘 듣는다고 비교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결혼 후 5년 동안은 착한 며느리였다고 그건 모르는 거라고 했어요. 자꾸 어머님이 이러시면 서방님은 쇳덩이만 붙잡고 평생 혼자 지낼 수도 있다고 괜한 소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시아버님이 나가서 먹자고 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님도 더는 뭐라고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식구들끼리 음식점에 가서 식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전 또 한 번 나쁜 며느리가 된 거고요. 다음날 동서에게 연락이 와서는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병간호 잘해드리고 나중에 문병 가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남편과 문병도 다녀왔고요. 그 뒤로 시아버지께서는 앞으로 생일은 예전처럼 밖에서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님도 이번에 어느 정도 포기를 하시고 기준을 많이 낮추셨고요. 다시 예전 기준으로 돌아가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깨진 대야를 새로 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또 어머님의 기준이 높아져서 결국 그 대야를 제가 보게 될까 두렵더라고요.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얼마 전 이쁜 접시 세트를 사다가 드렸거든요. 근데 대야보다 접시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처럼 접시를 보며 활짝 웃으시는데 그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원래 그릇들을 참 좋아하셨는데 비싸서 안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님 모시고 동서랑 같이 접시 파는 도매점에 한번 가려고요. 가서 동서 보고 이것저것 좀 사라고 해야겠네요. 음식 같은 거 하지 말고 차라리 돈으로 이쁜 짓 하라고 교육해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 저렇게 따뜻한 오지랖이 있을까요? 나중에 접시 사실 때 동서에게 접시 좀 사달라고 하세요. 충분히 받을 자격 있으세요. 대야 파는 근처에는 절대 가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